자, 여기는 세조의 손잡벌이었던 성종이 왕이 되는데요. 성종이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성종이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그깟 법전 하나 만들었다고 뭐 그리 대단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다면 이건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닐 거예요. 거의 정글이겠죠. 정글.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전에 고려시대의 법들은요, 거의 중국의 법을 따랐고 관습법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조선 초에 경제육전이라고 당시 영의정이었던 조준이 만든 법전이 있었지만 상당히 디테일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말 그대로 세세한 부분까지를 다 다룬 조선 최고의 법전이고, 자 보세요. 조선이라는 터를 누가 마련했다? 이성계. 그럼 이 터의 자갈과 잡초, 걸림돌을 다 뽑아낸 사람이 누구다? 태종 이방원. 그러면 여기다가 조선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멋진 민본이라는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다? 세종. 그럼 여기는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함으로써 이 집에, 조선이라는 집에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성종이에요. 그래서 성종의 업적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성종의 멘토가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조상이었던 세종이었습니다. 워낙 성군이시니까. 그래서 세종이 했던 걸 대부분 따라 하는데요. 세종의 예를 들면 정감보라는 악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종은 악학계벌이라는 음악 대백과를 만들 정도로 세종의 어떤 세종아리를 했던 사람이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에민의 군주였던 게 그리 긴 재위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서 경연 횟수가 가장 많아요. 경연에서 뭐 한다고? 관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의 시제를 놓고 현실 문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백성들을 잘 보살필까를 토론하는 토론장이 경연이거든요. 그가 재위한 기간 중에 경연 횟수를 보겠습니다. 무려 9,229회입니다. 재위 기간이 25년밖에 되지 않는데 경연 횟수가 10,000번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은 거죠. 그럼 경연 횟수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 후기의 에민의 군주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예요. 여기는 영조는 경연 횟수가 3,458회, 2위인데요. 재위 기간이 51년이에요. 그러니까 재위 기간 대비 재위 기간 대비를 떠나서 하여튼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경연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한 게 누구예요?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단하죠. 지금부터 왕으로서의 성종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인간으로서의, 혹은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성종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종이 왕으로서는 훌륭하죠. 대단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빵점짜리 아버지의 빵점짜리 남편이었다. 이 성종의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전을 새로 얻을까 하다가 후궁 중에 그렇게 성종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성종한테도 잘하고 다른 후궁들한테도 잘하고 본이 되는 후궁이 있었다. 그래서 그 후궁을 갖다가 이례적으로 중전으로 앉혀버립니다. 새로이 중전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패비윤씨다. 이 여자는 자기가 중전이 되자마자 본색을 딱 드러내. 후궁들을 괴롭히고 시어머니한테도 잘 막하고, 성종의 나이가 젊어요. 20대예요. 혈기왕성하니까 다른 후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러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는 왕이 여러 후궁을 만나는 걸 덕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질투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중전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조선 후기 정조대왕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는 남편 사도와의 사이에서 이산, 훗날 정조죠, 이산이를 가졌을 때 남편 사도가 첩을 드립니다. 그 첩이 한중록에 나오는 빙의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질투하고 막 때리고 했을까? 아니, 사도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가정폭력을 하는데 빙의는 나중에 맞아 죽습니다. 때려 죽여요, 사도가. 근데 맨날 사도한테 맞아갖고 눈이 시퍼려갖고 왔을 때 해경궁 씨가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안아줘요. 너 많이 아프지? 힘들지? 나도 아프다. 나도 어제 맞았어. 어떡하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친여동생처럼 안아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각과 오늘날의 시각을 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성종도 잘못했지만은 여기는 윤 씨도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 얼굴에 그냥 막 이걸 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사약을 한 사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약을 먹고 결국 윤 씨는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중전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연산군 나이가 3살이었어요. 3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지금 중전마마가 내 엄마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지. 김이나인 일로 와봐. 엄마 얘기 좀 해줘. 세자저와 모릅니다. 도망을 가요. 왜들 이러느냐. 성종이 어명을 내리는데 팽이비 윤 씨의 일을 향후 100년간 입에 담지 말라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이건 완벽히 잘못된 거죠. 만약에 우리는 연산군 하면 나쁜 놈으로만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역대 드라마에서 나쁜 역할로만 나왔거든. 얼마 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19금 영화 뭐지 그게? 간신이라는 영화 봐도 전 못 봤는데 미친 사람처럼 나와 이 사람이. 하지만 연산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니 어렸을 때 대화 상대가 없는 거죠. 뭐 좀 고민 상담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데 내관 도망가죠. 궁녀 도망가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물어보려 했는데 어짜만 꺼내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또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불통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죠. 거기다가 연산군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엄격하죠. 그럼 아버지가 엄격하면 누구라도 이뻐해야 돼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인수대비라고 너무너무 연산을 싫어해요. 연산은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푸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 베풀 사랑도 없었고 그는 훗날 폭군의 대명사가 됩니다. 결국 연산을 폭군으로 만든 건 누구다? 바로 아버지 성종 그리고 어머니 윤 씨의 책임이에요. 역사를 되돌려서 만약에 성종이 그 이후에 연산의 손을 잡고 성인이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해야죠. 이 아비가 부족해서 네 어미를 죽였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노력하겠다. 사죄한다. 그랬으면 과연 연산이 그랬겠냐고. 이건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예비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의 업이 자식대에 미치고 부모의 보시와 쌓은 덕이 자식대에 간다. 그래서 왜 우리 일 잘 풀리면 뭐 조상 잘 뒀다는 얘기 하잖아요. 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 알겠더라. 우리의 행동이 자식, 후손 때에 미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 역사가 하는 겁니다. 역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